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사회복지 개론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세 번째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회복지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계획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인류 사회 사회복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고 진화되어 왔는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는 데는 충분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고대 사회는 그냥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서로 그냥 돕는 이렇게 상조하는, 서로 돕는 그런 활동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공헌 활동에 이어서 인도주의적인 사상이 점차 싹트기 시작했죠. 그것은 결국 그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진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인식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회복지 국가들이 서로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과 또 실행 방법과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이 사회복지 제도에는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매우 중요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는 결국 이 자본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정치적 사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념 및 원칙,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사회복지가 매우 다양한 요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서양 사회복지 역사 분석 틀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 단계와 자본주의의 변화,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 이렇게 옆에 지금 소개하고 있죠.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공동체적 생활 단계에서는 이 자본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봉건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사실 종교가 매우 중요한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념이었죠. 그래서 역사적 단계를 살펴보면 빈민통제법이라든지 이거 고비법입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 단계, 사회보험 단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간단하게 봉건주의, 초기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자본주의에 이르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념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종교적 계명, 그리고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사회개량주의, 사회연대주의까지 이렇게 흘러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그 역사적 단계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변화와 이념을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살펴보시면 사회복지 그 역사적 어떤 형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생활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형태가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려 기원전 2500년 전에 이집트 시대 그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그 파피루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노숙인을 구제하는 것이 왕의 책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기원전 2500년 전에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왕의 책무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는 사회공헌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순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중세교회에 이르러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으로 그 사회를 떠받치는 종교적 활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민통제법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중세를 지나서
1300년대, 1400년대를 지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이 있고 나서 1349년에 에드워드 3세가 말했던 노동자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향후에 1601년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사회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 사회복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시작점이죠. 이 구빈법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구빈을 법으로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빈민구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실행하기 위한 담당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또 구빈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보호 아동의 공적 보호를 명시했고, 또 노동 능력의 유무 구분을 분명히 했으며, 또 친족 부양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황자의 발생 방지에 매우 주력한 구빈법은 근대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적 의미 사회복지의 시작점입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에 상당한 법을 개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의 어떤 흐름의 변화와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재정이 비용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빈법 이후로 이주금지법이라든지 강제노역장법이라든지 길버트법이라든지 스피넴랜드법 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달고서 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피넴랜드법은 임금의 노동자의 임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보호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의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95년에 개정 빈민법, 완전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업그레이드된 빈민법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사실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로지 비용 절감이 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한 것은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든지 균일처우의 원칙, 그리고 강제노역장 활용의 원칙 등이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 처우를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균일처우의 원칙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제노역장 활용의 원칙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강제노역장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원칙을 명시한 개정 빈민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의 시작점과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작점, 그리고 개정된 빈민법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세를 이제 지나서 현대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이르는 그 흐름 속에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